자, 여러분 다이빙벨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그날 바다. 다 세월호 관련. 예. 네. 김어준이 만든 그날 바다. 예. 자, 다이빙벨. 그날 바다는 뭐냐 하면은 저기 항적 기록 자체가 조작이 돼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저 고의 음모론을 침몰설. 고의 침몰설이고 다이빙벨은 뭐냐 하면은 저 다이빙벨을 밑에다가 넣어갖고 사람들을 구할 수 구할 수 있었는데 있다. 예. 당국이 저거를 막아서 못 구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주장을 했던 영화거든요. 저 영화가 다이빙벨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다이빙벨이라는 영화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박영수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조사까지 들어가게 되는 단초가 되는 영화가 바로 저 다이빙벨이에요. 왜냐하면 저 다이빙벨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협의회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왜 트느냐. 부산 안상수 시장한테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렇죠. 유가족들 입장에서 다이빙벨 때문에 오히려 구조가 늦어졌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근데 박영수 특검에서 저거를 걸어갖고 블랙리스트라고 해갖고 걸어서 결국은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이제 지원한 사람들.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압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 저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영화들이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술 영화라고 표딱지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영화들이 해외에 배급하는데 자, 그날 바다 세월호 음모론을 다룬 이 김어준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2018년 6월 26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해외 지급 선제물 제작 지원.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해외에 배급할 때는 영어 자막도 달고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1991 봄. 얼마나 받았습니까? 534만 8천 원. 이거는 뭐냐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그거 갖고 영화도 관련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기훈은 억울했다. 이 얘긴데 이게 548만 원, 534만 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바다. 이거 세월호 음모론 퍼뜨린 영화죠. 그날 바다.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 군산의 기지촌. 얘기를 다룬 영화. 이건 결국은 미군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린당했다. 아메리카타운 1,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소성리 무슨 영화일까 궁금하시죠? 사드 반대 영화입니다. 사드 반대. 성주에서 벌어졌던 사드 반대 영화인데 이것도 84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 영화의 예술성을 인정해서 심지어 외국에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주고 있는 건데요. 이 영화들이 예술성 인정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술 영화라고 해주는 거군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영화들이 이 권력을 진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기구를 쥐고 거기에 사람을 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여요. 여기 영화 감독도 들어가고 제작자도 들어가고 평론가도 들어가고 학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심지어 다수결로 해. 그러면은 절차의 민주성, 절차의 공정성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심리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바로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영상으로들 다들 기억을 하시죠. 저렇게 얼굴 가린 거 나오는데 이제 공항에서 젊은 여자 동남아 여성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침 김정남을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만지고 가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김정남은 독극물 살해를 당한 거죠. 그렇죠. 이게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게 원래는 올 6월에 개봉을 하기로 했었어요. 국내에서요? 그런데 2021년 6월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이제 개봉 포스터군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저런 영화 극장 가서 잘 안 보잖아요. 저 CGV에서 걸어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걸어줘요. 그러니까 CGV에서 저 영화를
되게 이 예술 영화로 인정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 영화로 인정을 하면 예. 독립 예술 영화 상영관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상영할 시간을.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인정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사실은 아까 뭐 김어준이가 만든 그날 바다니 네. 뭐 이상호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다이빙 베리니 네. 이런 영화도 우리가 극장 가서 돈 내고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다 예술 지원도 영화 많이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예. 예술 영화로 해놓으니까 이제 예. 소극장이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걸면은 예. 극장에다 좀 지원도 해주고 네. 해서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암살자들도 그러면은 우리도 예술 영화로 예. 좀 하게 해달라. 저기 예. 나오네요. 예, 예술 예. 영화 불인정 통지서. 했는데 저걸 불인정 이렇게 해서 보냈네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영화는 해외 영화제 썬댄스 영화제인가요? 맞아요. 거기서 오히려 암살자들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날 바다라든지 예. 그날 바다라든지 아까 그 다이빙 베리니 이런 영화에 저런 조잡한 영화들이랑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영화예요. 다른 예. 그리고 나름대로 발굴된 독점 네. 영상들 네. 네. 그리고 사건을 저는 방금 아까 그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21세기 가장 완벽한 암살 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 암살 사건이 예. 지금 요즘 이런 암살 사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저거는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예. 상도 받고 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충분히 예. 좀 보고 싶은 예. 분들도 많을 것 저게 같은데. 저 여러분 기생충 뭐 저 세계 저 네. 작년에 그 아카데미 받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저 별점 비교한 거 한번 볼까요? 저 영화가 아. 저 오. 패러사이트가 90, 그러니까 저 라튼 토마토 저기 지수인데 98이고 예. 암살자들이 98%예요. 너무 신선하다 하는 예, 평이 예. 98%. 똑같네요. 그다음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팝콘 지수라고 하는데 저게 90이고 심지어 이 영화는 92예요. 물론 그러면 모수가 달라.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건 정말 워낙 뭐 예. 히트작이니까 하지만 예. 저런 종류의 작은 다큐멘터리가 저 정도의 평을 받는다는 거 저것도 저 영화를 그러니까 무슨 썬댄스에 초청되고 영화제에서도 다 인정하고 저 지수 같은 것들로도 인정이 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는 예술 영화가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술 영화가 아니면 상업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기생충보다 뭐 저희 지수가 높으니까 네. 뭐 CGV나 메가박스나 네. 이런데 충분히 걸릴 수 있다. 네. 너무 상업적인 영화다 이렇게 본 건가요? 아, 진짜 정말 이거는요.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그래서 배급사에서는 야 당신네들은 예. 우리보다 이거 말고 다른 상업 영화들은 다 예술 영화로 인정을 해놓고 무슨 소리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영화들이 한번 어디 있었지? 물어보셨군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재심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원래는 그래서 6월에 5월에 이제 이게 예술 영화 인정이 되면은 상영관을 좀 확보한 다음에 이번 달에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지난달에 안 됐으니까 이달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아까 저 포스터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다시 찍어야지.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재심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영진이 쪽에. 예. 영화 배급사에서도 재심을 신청한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 이게 예술 영화로 인정이 되면 다음 달에 개봉을 해야 되는 형국이에요. 이 영화 하나를 물론 뭐 개봉을 하느냐 마느냐 저는 이 불인정되는 이 절차를 보면서 이 영화 자본 세계에서 말이죠 1,000억씩 들여서 자국 영화를 이렇게 돈을 흩뿌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예. 여기 영화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1,000억을 뿌리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거의 그게 제 체감적인 예. 느낌으로는 물론 정말로 뭐 필요한 예술 영화에도 가지만 그 중에 저는 절반 정도는 정말로 프로파간다 영화, 좌파 영화에 흘러가고 있다 하는 의심을 저는 정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날 왜냐하면 바다에 간 게 결국 그거네요. 예. 로튼토마토 이 평론가들이 이 암살자들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존 르카르의 소설과 흡사하게 재밌다. 오.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만 빼면 그러니까 현실에서 더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거 상업 영화라고 봐서 너무 예. 상업적이라고 안 준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예.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영진이가 누구 마음을 맞춘다? 이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소재잖아요. 김정은 눈치 보면서 지금 이거를 그렇죠. 취미를 예. 합니까? 아 이거 이제 아까 우리 트레일러 독자분들 보셨지만 주요 네. 등장 인물이잖아요. 예. 주요 등장 인물이 김정은이죠. 김정은이죠. 김정은. 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게 돈 지원하는 게 2018년에 지원한 거였는데 자, 돈이 또 어디로 가고 있나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며칠 전이에요. 5월 28일 날 공지.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지원 8편. 자, 불도저를 타고 검찰로 돌진하는 미군 사건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불도저의 탄 소녀 1억 지원합니다. 해고 노동자를 다룬 재춘 언니. 예. 그다음에 그림자꽃이라는 게 있는데 탈북 브로커에 속아서 억지로 남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부 김련희의 이야기. 이 북한에 틀어줘야 되겠네요, 이 영화는. 그렇지. 이거는 딱 만들면은 네. 북한에서 네. 대대적으로 선전할 거예요. 네. 동무들 이거 가면은 남한 가면은 탈북자들 속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예. 영화 같은데. 예. 자, 북한 주부 김련희가 예. 중국으로 왔다가 탈북 브로커에 속아서 할 수 없이 남한에 야. 갇혀 있다. 이게 지금 영화의 기본 줄거리예요. 자,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을 다룬 최선의 최선의 삶, 삶. 치매 노인 소피의 소피의 세계, 세계. 그다음에 게임 개발자의 임신기 10개월. 나도.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더 참 심각합니다. 예, 이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이런 영화들에 이런 돈을 거기다가 지원을 지금 하고 보니까 있고요. 지금 지원 액수가 네. 이건 제작비 지원이어서 1억짜리네요. 네,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이건 1억짜리를 주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또 2천만 원 지원 영화 하나 볼까? 2018년에 또 지원했던 거 라이프. 세월호를 포함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참사 이후의 애도의 조건과 윤리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또 도대체 세월호 관련 영화로 돈을 얼마를 지원을 한 겁니까? 그다음에 고음평가 이데올로기 요 2018년 얘긴데요. 남과 북의 문제, 한국 전쟁과 4.3 사건 등 한국의 비극적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건. 그 다음에 그림자꽃은 제목만 있나 본데요. 2018년에도 지원을 받았네. 아니 지금 이거 아니 이게 도대체 그림자꽃은 2018년에도 지원받고 이게 2020년에도 기획서만 잘 지원받습니까? 쓰면 뭐 예. 영화 제작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네. 이 돈 빼먹는 것도 상당히 요령이 있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지지난번에 이제 좌파 시민단체들이 예. 다양하게 이제 그 예. 돈을 빼먹는 구조들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소개드렸었는데 예.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구조가 갖춰져 맞아요. 있었네요. 이 구조는요. 야. 정말 제가 영화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이 영화계는 사실은 정말 그냥 좌파한테 완전히 포획당했다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고 영화계에서는 사실 우파를 하면은요 영화판에서 밥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영화진흥위원장 나오라 그래라. 이거 누구냐? 자, 지금 영화진흥위원장은 김영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 평론가를 했던 사람이고요. 영화과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진이라는 사람보다 그 앞에 저 위원장을 더 주목합니다. 누구냐 하면 오석근 위원장이었어요. 오석근 위원장. 지금 김영진 씨 말 그 전임 네. 위원장이군요. 오석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부산에서 독립영화 영화 제작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문재인 캠프에 있었어요. 문재인 캠프에 있다가 부산의 일종의 영화 사령탑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 사실 부산이 영화의 우리나라 도시죠. 영화의 수도는 거의 부산이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 와서 3년을 있다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호선을 해서 뽑은 게 김영진 영화 평론가 출신인데 신의 20일인가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김영진 위원장을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커요. 왜냐하면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이빙벨 네. 관련한 이 사람들을 다시 채용을 했다. 또 과거에 뭐 사무국장이 그 전북 독립영화협회 출신인데 거기에서 무슨 돈으로 유흥비를 썼는데 사람을 썼다 해서 막 흔들고 있는데 왜 흔들까요? 왜 흔들까요? 마음에 안 여러분?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이빙벨 관련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네. 다이빙벨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을 네, 다시 이제 썼다. 잘랐는데 그 네. 사람들을 김영진 위원장이 와서 다시 썼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하고 안 맞는 안 사람들 왜 맞는다. 썼냐 예. 이 말이니까 사실은 제가 볼 흔드는 때는 거군요. 김영진 씨는 한겨레 출신의 신의 20일 잡지 출신이기는 네. 하지만 제가 알았던 김영진 씨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저는 저기 옛날 이분이 쓰셨던 평론들, 그러니까 예. 영화 기자로서 네. 영화 쪽에서만 계속 글을 썼기 때문에 네. 되게 즐겨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 공격을 하는지 이게 유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계 예산이 지금 영화 제작비가 아니고요. 지금 영화는 돈이 흘러 넘쳐요. 왜냐? 넷플릭스에서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앞으로 디즈니가 들어오면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영화를 순수히 영화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1,000억이 나가고 있어요. 1,000억. 1,000억이 나가는데 이 돈을 그 전임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처럼 문캠프 사람이 혹은 훨씬 더 좌파 인물이 해야 되는데 저 사진 처음 봤는데 영화인처럼 네. 안 생겼네요.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지금 위원장 책임져라 해서 저는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위원장한테 아마 책임져라라고 하면 더 좋아할 걸. 지금 위원장을 드러내고 더 좌파 사람을 꽂기 좋은 아니 시점이잖아요. 근데 재심한다면서요? 네. 재심해서 저는 그 로튼 토마토 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왔을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재밌는 영화인데. 네. 이 여러분 이게 북한이요 이런 영화를 정말 싫어하는 게 과거에 소니에서 북한 영화를 만들었다가 해킹당해서 해킹당했었죠. 소니 영화사가 완전히 해킹당한 네.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김정은이 이제 나오는 영화였죠. 그 이제 김정은을 아주 어떤 독재자처럼 묘사를 해가지고. 네. 그때도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영화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암살자들 이 그럴 것 영화, 같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아마 영진이 내에서는 이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개봉이 되는데 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 네. 막고 싶은데 네. 근데 우리가 좀 도와줬다. 네. 그러면은 정권이 되게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네. 그런 정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런 걸 눈치 보기라고 하죠. 맞아요. 왜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영화진흥위원회가 네, 그 영화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예술 영화냐 아니냐, 그리고 상업적으로 좀 대중들이 조금 더 볼 수 있게 편하게 네. 만들어 주느냐 아느냐 이 결정을 하는데 왜 우리 머릿속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왜 고려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영화진흥위원회 지금 이 예술 영화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저는 결코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천억이니까.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런 집단에서 근데 이 집단에서 마치 민주적인 구조를 걸쳐서 여기 다 다수결로 하거든. 그러니까 세팅을 다 해놨죠. 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이 빼먹으면은요. 네. 한 명이 빼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부정부패고 네. 비리사범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 명이서 네. 조금씩 여러 명이서 빼먹으면은요. 예. 그건 잡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서 일어났던 LH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
그 전체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걸린 사람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파 부패, 좌파 부패 다르고 좌파들은 먹어도 참 어떻게 보면 덧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엮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여러 명의 다수결 위원회 만들잖아요. 네. 그 위원회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있잖아요. 북한은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고 김정은 혼자서 지배하는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위원회는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고 네. 민주적으로 결정됐다 그러죠. 예. 어떻게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저는 이 영화진흥위원회 이게 앞으로 정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 줄이잖아요. 난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인들이 다 머리띠 두르고 나서 옛날에 막 스크린쿼터 한다고 막 네. 삭발시하고 다 기억나시잖아요. 정말 저는 이 영화 권력, 이 1,000억 국가에서 이 1,000억 지원하는데 사실 이 1,000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BTS 엄청 난리 났다고 하지만 이 국가가 음반 산업에 얼마를 지원했냐? 없어요. 음반 산업이 지원 안 해요. 오로지 영화에만 돈을 이렇게 지원을 정말 대대손손 올해 엄청난 금액으로 해왔거든요. 왜일까요? 노래는 정신을 지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넣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영화들은 독립영화, 예술영화 막 이런 형태로 해갖고 뭐 개봉하는 상업영화들도 마찬가지죠. 예? 판도라 이런 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원전을 내 위험성을 영화 느꼈대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2014년 영화 인터뷰 김정은 암살 다룬 영화 해킹 후 사라짐. 네, 새우깡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안 찾고 있으니까. 맞아요. 소니 픽처스가 해킹이 그때 돼갖고 그 영화 개봉 중지했잖아요. 영화 개봉 못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판도라 말씀을 하시니까 영화는 네, 우리나라 정책 결정에도 되게 그럼요. 원전 정책이 정해지는 예.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또 영화인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인들은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정책에 엄청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네요. 아우. 근데 이 사람들이 미치죠. 좌파다. 예. 지금 이거네요. 대부분. 뿐만 아니라 좌파하는 거를 시장에서 실패한 영화 감독들, 실패한 영화 배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티켓을 안 사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산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세금으로. 솔직히 어느 나라가 능력 없는 감독들한테 돈 대주면서 영화 만들으라고 합니까? 세계에 물론 우리나라가 영어권이 아니라 한글권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애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언어를 쓰는 메이저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마이너 언어를 쓰는 데는 문화가 말살되기가 쉬우니까 자기 문화가 없어지기 쉽잖아요. 그런 명분이 되죠. 그래서 예. 이제 그 명분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그 지원 정도를 떠나서 정말로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데 과거에 영화 한 편 만들었다고 평생을 영화 감독으로 먹고 살면서 이상한 영화 만드는 사람들 혹은 김어준 같은 사람들. 김어준이 언제부터 영화 제작자였어요? 김어준도 영화 제작자네요. 벌써 2편이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예.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열받으시죠? 갑자기 조국 얘기할 때는 좀 조국 네. 좀 개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네. 개그로 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심각하게 가고 네. 있습니다.